안녕하세요. 지금 순서를 맡게 된 성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파트는 과목의 파트는 아니고요. 저는 생각의 차이에서 대입과 관련된 전략가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간단하게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조금 소개를 조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학사정관을 6년 가까이 했었고요. 교육청에도 대입지원관이라고 입시 관련된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2년간 했었고, 지금은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입시가 나중에 이제 아마 귀에 박히듯이 이렇게 들으실 건데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를 이제 올라가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든 이유가 결국은 대학을 잘 가고자 함이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지를 약간 말씀드리면서 프로그램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고익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저희 생각의 차이에도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고등학교를 뭔가 지금 어느 정도 결정하셨을 때 그때 내 결정이 맞는 건지, 그래서 이 친구가 특목고를 가는 게 맞는 건지, 외고나 국제고, 과거는 이미 지금 원서 접수나 이런 게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사고를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반고에서도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한 학생의 특성이나 이런 지점들에서는 뭐가 있을 건지, 그럼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셨다면 그럼 앞으로 지금 남은 시간이 꽤 있는데 뭘 하면 좋을지, 그리고 들어가서는 어떤 부분들의 전략들을 가지고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만 사실 잘 잡고 가셔도 대입에서 되게 성공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생각할 게 많고 들어오는 정보들은 많은데 정리도 안 되시고 부정확한 정보들도 꽤 많거든요. 유튜브가 좋은 지점도 있지만 그게 그래서 잘 뭔가 걸러지기도 하고 정확하구나 라고 했었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너무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혼란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고익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필요하시냐면, 이제 지금 중3 자녀분들이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확실하게 바뀌는 부분이 요거거든요. 고교학점제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으신 분은 없으시죠? 네. 고교학점제가 뭔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듣기도 하시고 막 이런 부분일 건데요. 가장 일단은 모든 입시에 관련돼서 이 고교학점제 때문에 다 이제 바뀔 거다. 그래서 뉴스로 조금 접하시고 이랬던 것도 28년도에 수능이 바뀐다, 이런 얘기는 들으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1 친구들은 수능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1 친구들이 나중에 입시를 치렀을 때 실패하게 돼서 재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수능이라는 걸 하게 되면 뭔가의 변화기에 있기 때문에 이점이 없는 거죠. 만약에 수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재수를 한다라고 치면 재수하는 학생들이 점수를 더 잘 봐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1년 더 수능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도 보면 평균값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N수생들의 점수값이 10점 이상 과목별로 다 차이 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영향인데요. 고교학점제가 그런 입시의 모든 것들을 지금 바꿀 수밖에 없는 현상을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결국은 이 부분인데요. 오늘 이제 오셔서 과목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하는데, 가장 크게 지금 바뀌는 부분이 이 성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9등급 체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뭔가 학생들을 9단계에 걸쳐 가지고 나눠 놓는다, 이렇게 이제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더 단순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교과라고 하는 부분, 전문교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5등급 체계라는 게 일단은 같이 표기가 된다. 그래서 9등급보다는 완화가 됐지만 어찌됐건 학생들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갈라놓는구나, 이런 부분인데, 기존하고의 차이는 그게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등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9등급 체계에서는 4%거든요. 100명의 학생들이 있으면 4등까지가 과목에서 1등급이라는 거를 받게 되는 이런 이제 부분인데요. 5등급 체계에서는 10%까지 1등급입니다. 그러면 지금 9등급 체계에서는 2등급까지가 원래 11%거든요. 누적.
5%에서 11%까지가 2등급에 들어가는 친구들인데 100명의 학생이 있다. 5등부터 11등까지가 2등급인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면 일단은 1등부터 10등까지가 1등급이라는 이런 체계로 일단은 가기 때문에 입시에서도 이런 성적의 변화가 크게 변화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뭐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사회, 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목 수가 많지 일단 않고 여기는 융합의 어떤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점도 약간은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학교처럼 뭔가 성취제처럼 그 A, B, C, D, E 이렇게만 지금 가는 부분이 아니라 여전히 5등급이라고 하는 뭔가 학생들을 나눠놓는 지점들이 있구나. 근데 이것 때문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변화가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의 체계에서는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수시 모집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수시 아무 때나 뽑는다. 근데 그게 시작점이 9월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뭐 이제 입시 기간이 통일되어 있다라기보다 면접일도 다르고, 네, 발표일 합격자 1단계 발표일도 다르고, 그 다음에 단계들도 조금씩 다른 이런 지점들의 입시가 수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아시는 정시 모집. 네, 12월 달에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12월 말부터 이제 정시가 이루어지는 고기의 중심인 수능 시험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고교 학점제로 가면서 수능이 바뀌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가 좀 되셨죠. 뭔가 크게 바뀌는 그룹들이 조금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충분하게 인지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결국 고교 학점제 때문에 수능까지도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지금 요 변화된 수능을 처음 겪는 시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실 텐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런 수능의 체계하고 봤을 때 조금 더 쉽다라고도 할 수 있고 좀 변별이 될까? 이렇게 지금 의심이 드실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2000년 초반의 수능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도 지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수능이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변화가 좀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그냥 수능 정시 같은 부분은 수능 100%였잖아요. 근데 지금도 서울대하고 고대를 생각하시면 수능 100%로 뽑고 있나요? 정시에서? 요 정도는 아시죠? 서울대도 수능 100%가 아니고요. 이 지균,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으로 수능도 나눠졌죠. 그러면서 서류를 본다고 합니다. 학생부라고 하는 그 서류를 보고 평가를 해서 A, B, C라는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선발을 하는 점수가 들어가게 되고 고려대학교는 들으셨죠? 20%의 교과 내신 성적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능 100%가 아니라 고등학교 성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이런 거죠. 상상고에 예를 들어서 4, 5등급도 스카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예, 정시로 해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대 애들 많고요. 6등급대 애들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사특목의 친구들이 수능을 잘 보는 친구들이 스카이를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실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고대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내신 성적이 들어가니까 상상고의 6등급은 6등급으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의 성적이 있는데 정시는 성적 차이가 막 많이 벌어지나요? 스카이로 예를 든다면? 그렇지 않죠.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내신 성적의 그 20%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조금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고 지금의 체계에서도 수능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 고교 학점제를 내다보고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변별력이 사라지는 지점들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아까 교과로 보시면 예전에는 4%까지가 1등급이었고 11%까지가 2등급이었는데 10%까지가 그냥 1등급으로 뭉뚱그려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수능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의 유형들과
어떻게 보면은 쉽게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들이 되기 때문에 점수의 변별이 힘들어지는 지점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수능 100으로 뽑는 것들이 위험 부담들이 커지거든요. 정시 같은 부분도. 그래서 변화가 고교학점제를 들어가는 자녀분들도 수능에서 그런 변화가 더 확대될 거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나 혹은 서울대학교나 다른 형태의 어떤 모습으로 수능 100%가 아닌 모습으로 뽑게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수시가 결국은 재학생들한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대학을 높여서 올라가는 데 편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과들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게 수시 전형이거든요. 재학생들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어찌됐건 수시 모집인데요. 거기에서 교과 전형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9등급 체계에서 그래도 학생들을 막 세밀하게 조금 나눠 놨었는데, 물론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등수가 나오고 이랬던 시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왔었는데 이게 뭉뚱그려져서 1등급이 이제 10%까지 가게 되는 부분이 되면 요 10%가 주요되는, 여기도 나눠야 되는데 그런 나눠지는 지점들이 흔들어지니까 교과 전형도 더 변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미 대학들이 연습하고 있는데, 동국대학교나 건대나 이런 데도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으로만 학생을 교과로 뽑지 않습니다. 원래는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만 뽑자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거기에 수능 최저를 걸어놓고 학생들의 어떤 이런 학교의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어떻게 보면 그 수능 최저가 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뽑았던 전형이 이제는 위태해지잖아요. 학생이 변별이 안 되니까. 그러면 동점자도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되고, 그래서 서류를 보는 작업들을 일부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입시 체계가 교과도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수능도 뭔가 변별의 지점이 위에 대학으로 갈수록 힘들어지고, 교과 전형으로 해서 상위권 학생들을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것들이 흔들려졌을 때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보시는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그 파이도 어떻게 보면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이가 비슷하지만 저 종합 전형의 형태의 어떤 부분들, 면접을 교과에서는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면접도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들로 입시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고등학교 때 단순하게 내가 내신 성적만 잘 갖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수시라는 거는 모르겠고 정시로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학교 생활의 내신과 이 학생부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하나만 그냥 잘 잡고 간다, 이렇게가 지금 안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포지션을 갖고 어떻게 고등학교를 선택한 게 잘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결정하시는데 아직은 부정확하고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상담을 드리고 하신 부분들이 잘 되었다라면 잘 확신을 드릴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시의 변화 때문에 저희들이 고위 컨설팅에서 사전에 궁금하신 것들에 답변을 드리는 것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학생이 공부하는 역량이 어떤지 검사들을 통해서 학생의 수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학생의 특성과 대입의 변화 속에 고교를 결정을 못 하셨다면 그런 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원서를 쓰고 지금 뭐 11월부터라고 치면 한 4, 5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었을 때 이 시간을 열심히 놀아라 보다는 어떤 준비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면 더 확실하게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학생부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형으로 조금 만들어서 달별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톡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이 학생부라고 하는 거가 학기마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록이 한번 결정이 되면 나중에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늘 챙겨야 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컨설팅의 부분들을 관리하면서 학생이 나중에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는, 본인의 성적과 본인의 어떤 포지션보다 더 잘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프로그램들을 안내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